네, 오늘은 첫 번째 실험으로 열평형 실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평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공간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눠져 있는 공간이 좀 특수한 공간인데, 입자는, 즉, 물질은 이동하지 않는데 에너지만 이동할 수 있는, 네, 칸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찬물을 집어넣을 거고요. 20도 정도 되는 찬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8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는 20도의 온도를 갖는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증가하겠죠.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80도였다가 온도가 점점 감소할 겁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뜨거운 온도일수록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 에너지는 뜨거운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열 에너지가. 따라서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 반영돼서 온도가 감소하는 것이고요. 찬물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거의 표현으로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 에너지가 무한정 계속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 점점, 네,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때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열이나 이쪽으로 이동하는 열이 같은 상태, 즉 평행한 상태, 평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온도를 열평형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오늘 실험에서 열평형 상태를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열평형 상태의 온도를 예측해 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예측해 볼까요? 20도 온도와 80도 온도가 만나게 되면 몇 도로 일정하게 되는지 한번 예측해 보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20도와 80도의 중간 온도인 50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 식을 통해, 수식을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 식은 앞에 활동지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연용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연용량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뜨거운 온도, 물의 온도를 80도라고 하고요. 찬물의 온도를 20도라고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연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나중 온도에서 현재 온도를 뺀 값을 곱한 값이 연용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비열 먼저 계산을 해보면요. 비열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1입니다. 1.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1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안 했지만 이 물의 질량, 즉 부피가 필요합니다. 즉 20도의 물은 100ml를 떠넣고 그 다음에 80도 온도의 물을 100ml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100ml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질량 값을 대입하라고 했잖아요. 이 질량 값을, 즉 물의 부피 값을 질량 값으로 시키려면 밀도가 필요해요. 물의 밀도가. 물의 밀도는 저희 1로 가정해서, 네,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부피가 100ml인 어떤 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물의 질량을 계산하려면 밀도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곱해주면 100g이 됩니다.
즉 100ml의 물의 질량은 100g이 되겠죠. 단위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 온도와 현재 온도를 넣어서 열 용량을 계산하고 네, 그게 같다라고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뜨거운 물에 열 용량을 계산해 보면 비열은 1이 되겠고요. 그리고 질량은 100ml니까 100g 넣어주시고요. 나중 온도는 모르죠. X라고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온도는 80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연용량이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소한 값, 즉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찬물 같은 경우에는 찬물은 네, 비열이 1이고요. 그리고 질량도 100g, 마찬가지 100ml를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 온도 모르고요. 그리고 현재 온도는 20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연용량과 여기 있는 연용량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100 x 마이너스 80은 100 x 마이너스 20과 같다라고 놓고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분배를 하면 마이너스 100x 더하기 8000은 100x 마이너스 2000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또 변형시켜주면 이항하면 되겠죠? 200x는 만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 약분시켜주면 50이 남겠죠? 아, 그래서 나중 온도는 50도가 되겠구나 라고 계산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이 값을, 이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부피값을 같다라고 놓고 예측해 보라고 하면 중간값을 예측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3학년 학생들은 이 식을 이미 알고 있어요. 따라서 네, 질량을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심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물의 부피를 예를 들어서 200ml라고 두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100ml라고 뒀을 때 온도가 어떻게, 즉 열평형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해보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다가 요 값과 요 값만 바꿔주면 되겠죠? 뜨거운 물은 100ml라고 했으니까 그냥 100 넣으시면 되고 찬물은 200이니까 200g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면 아마 50도가 아니고 다른 온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1은 식을 통해서 예측하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활동은 여기에서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수집하고 그래프로 표현하고 그리고 온도를 예측해 보는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활동은 직접 저희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두이노 세팅, 그 다음에 라이트훅 세팅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제가 연결을 미리 해놔서 이건 빼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물온도 센서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물온도 센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물온도 센서는 여기 각각 A0라고 표시되어 있는 세 군데 중에 두 군데에다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연결하지 마시고 꼭 A0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A0 두 군데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은 다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엠블록으로 가서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엠블록으로 가시면 잠시만요.
화면을 로드하는 중이라고만 나오고 화면이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화면이 지금 공유됐습니다. 네, 엠블록 잠깐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엠블록을 실행시켜서 네, 물온도 센서 두 개를 활용하는 코드를 짜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하긴 했는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블록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검색하셔서 네, 확장 블록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 확장 블록을 추가하면 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눠서 확장 블록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미리 하시면 될 건데 그럼 너무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나눠서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벤트에 가셔서 아두이노가 켜지면 추가해 주시고요.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 가서 여기에서 제목 달아주시면 되겠죠? 뭐 온도 센서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링 해야 되겠죠? 라벨이라고 쳐주시고요. 데이트, 오늘 날짜, 그 다음에 타임, 시간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온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 가져와 주시고요. 변수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온도 1이라고 하는 변수와 온도 2라고 하는 변수 두 개를 만들어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센서라고 있습니다. 센서에 보시면 방수, 물온도 센서라고 있고요.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저희 A0에다 연결했기 때문에 A0번 핀의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온도 값 읽기를 넣어주십니다. 근데 이제 인덱스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리얼 포트로 가서 시리얼 포트에 연산으로 들어가 주시고 바나나와 사과를 결합한 문자열을 추가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라벨링 한 거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데이터, 그리고 오늘 날짜, 그리고 시간 입력해 주시고 여기 쉼표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온도 1 넣어 주시고요. 바나나에다가 쉼표, 사과에다가 온도 두 번째 온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초 기다리기를 추가하면 네, 물온도 센서 활용하는 코드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표시해 주시고요. COM 뒤에 있는 숫자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학생들에게도 꼭 외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연결하고 업로드 모드 클릭해서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진행하면 여기 있는 코드가 이제 아두이노로 이동을 해서 업로드가 되겠죠. 네, 업로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네, 해야 되겠죠. 뭐냐면은 엠블록과 아두이노를 분리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두이노와 저기 있는 엑셀, 라이트 훅을 연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엠블록은 최소화하고요. 라이트 훅을 실행시켜서 네, 데이터를 수집하겠습니다. 네, 수집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학생들에게
데이터 수집까지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코드까지 입력을 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제 실험 장치들을 여기 장치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인제 실험 장치들을 네, 설치를 할 건데요. 먼저 그릇이 필요합니다. 자, 이 그릇은 종이, 접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데 차가운 물을 미리 담아 놨습니다. 굳이 미리 담아 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찬물을 미리 담아 놓으시 저 담아 놓 담아 이따가 담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종이컵을 요렇게 놓습니다. 근데 종이컵이 그러니까 부력 때문에 이렇게 뜨거든요. 네, 좀 조심하게 이렇게 손으로 잡으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인제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여기 종이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데요. 당연히 온도를 저기 질량을 부피죠, 부피. 물의 부피를 똑같이 놓으셔야 됩니다. 즉 아까 저희가 예측했을 때 100ml, 100ml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찬물 뜨거운 물이. 그래서 예측했을 때와 똑같이 100ml, 100ml를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이컵이 최대 180ml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뜨거운 물이 180 200 108 150ml까지만 넣어도 손이 화상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100ml로 실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100ml와 찬물 100ml를 각각 종이컵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릇에다가 100ml, 100ml를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물 온도 센서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는 그릇에 있는 물에 찬물에, 하나는 종이컵에 있는 물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아 주시고 실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이트훅으로 가서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에서 인제 시작하기를 누르면 되겠죠. 그럼 시작하기를 누르면 네, 두 개의 온도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미 다 식은 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도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지만 결국은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게 될 거거든요. 제가 미리 실험을 진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미리 실험한 데이터 값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이 뜨거운 물에서 출발한 물이고요. 차가운 물은 요 파란 색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처음에 80 뭐 한 80 몇 도죠? 처음 80 여기 나와 있네요. 81.94 도로 출발을 했고요. 찬물은 24.94 도에서 인제 출발을 했네요. 그래서 요 서로 다른 온도가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점 온도가 뜨거운 물은 감소하고 찬물은 증가하면서 온도가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온도가 같아지죠. 근데 처음에 예측한 값과 아마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80 도와 20도 정도니까 요 사이가 한 50도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지금 온도가 같아졌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아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찬물과 뜨거운 물 사이에서만 열이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실험할 때는 종이컵 그리고 거기 그릇에 있는 물이 공기 중으로도 열을 뺏깁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온도에 맞춰지지 않고 더 낮은 온도에서 온도가 이렇게 열평형 상태가 이루어지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전체적으로.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어
공기 중으로 열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온도가 같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예측한 값과 이렇게 실제 측정한 값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또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면서 네, 과학적인 어떤 원리와 다양한 변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원인으로 얘기를 해 보자면 먼저 뜨거운 찬물 이렇게 그릇이 있고 종이컵이 있을 때 아 찬물이 이쪽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지금 이렇게 옮겨갈 텐데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여기는 지금 접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의 온도가 아닌 더 감소된 온도에서 네, 열이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감소된 온도에서 열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지 2번 내용이 이 지금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활동 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회귀 분석을 통해서 열평 온도를 한번 예측해 보자라고 되어 있죠. 자, 데이터를 절반 정도 지워 보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지금 데이터를 몇 가지 받아들였냐면 꽤 많이 받았죠. 네, 오랫동안 제가 이걸 켜놨습니다. 네, 거의 2341개의 데이터를 지금 받아들였네요. 자, 그러면 한 1000개 정도는 지워보도록 할게요. 1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쭉 올라가서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온도를 시간 관계상 한 요 정도까지만 받아들였다. 아이고, 더 줄여볼까요? 한 여기까지만 10분 10시 40분까지 받아들인 데이터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그래프가 잘려나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뜨거운 물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갈 거고요. 차가운 물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상태에서 열평형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측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회귀 분석 클릭해 주시고요. 이게 어퍼컷 나오면 이걸 활용해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준비하기 눌러 주시고요. 자, 먼저 뜨거운 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뜨거운 물 먼저 이 수식을 먼저 만들고 그 수식을 이용을 해서 네, 그래프가 어떻게 갈지 예측해 보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물 먼저 이렇게 클릭을 하기 전에 이 그래프 말고 그래프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눌러주시고 C열, 네, C열 먼저 즉 차가운 물 먼저 이렇게 그래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그래프가 각각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먼저 뜨거운 물 먼저 2차식으로 AI 학습하기 눌러서 수식 만들어 주시고 그럼 이 수식이 나오죠? 이 수식을 활동지에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클릭해 주시고 2차식으로 학습하기 그 다음에 수식 R 제곱값 이렇게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Y값,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이 하나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같아지는 온도를 계산을 하면 되니까, 네, Y가 서로 같다. 즉,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같다라고 놓으시면 X 값을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X 값 계산하게 한 다음에 이 X 값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값을
x 값에 인제 여기 요 그래프나 이 그래프에다가 x 값을 대입하시면 y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y 값이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y 값, 즉 온도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여기 물 그래프 대충 뭐 예를 들어서 이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 온도가 뜨거운 물이 한 쭉 가다 보면 예측했을 때 한 30도? 30도 정도가 됐을 때 30도 예측해 볼까요? 여기에서 네 여기 x에다가 30 점점 온도가 감소하니깐 29, 28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얘를 쭉 입력해서 0 도까지 이렇게 만듭니다. 아 x 값이 시간이죠 참.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네요. x 값이 시간이니까 시간이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있는 시간을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인제 바꿔 보도록 할게요. 아까 뭐 한 55? 네. 이렇게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복사해서 56 넣으신 다음에 쭉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 때 어떻게 네 온도값이 변하는지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열 시간에 따른 온도값 뜨거운 물이 변하는 거니깐 D열이 되겠네요. D열. 그다음에 AI 예측하기 클릭해 주시면 잠시만요. 1 차식 1 차식으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눌러 주시고 키 분석 클릭한 다음에 이 데이터 값을 1 차식으로 학습하고 그다음에 D열 그리고 D열 예측하기 클릭해 주시면 온도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오네요. 어 이걸 너무 오랜 시간 둬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래프가 지금 2 차식 그래프가 거의 나오는데 지금 1 차식 그래프로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을 한 40 으로 두고 그리고 복사해서 41 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1분 간격으로 측정했을 때의 값 그다음에 여기는 지우고요. 지우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기 눌러 주고 준비하기 다시 누른 다음에 1 차식에 대입해서 예측하기 클릭하면 온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값이 정확하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2 차식으로 이렇게 예측한 상태에서 그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값을 제대로 지금 계산을 못 하고 있네요. 요 값이 인제 시간 값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제가 손을 다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측하시고 그다음에 찬물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온도인지 예측을 해서 네 만나는 온도를 어 알게 된 다음에 뭐 열평형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다음에 그때의 온도를 예측한 값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1, 활동 2, 활동 3 에서 예측한 값을 이렇게 쭉 적어 보시고 왜 오차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생들이랑 논의해 보시면 네 즐거운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있는 요 2 차식, 3 차식일 때 계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